자, 이번 시간은요, 교재 95페이지예요. 그래서 한번 주택의 여고 과정은 우리 시험은 그동안에 무려 10번 엄청 났습니다. A급이요.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교재 간단히 짚고 난 다음에 강의 노트 보도록 할게요. 먼저 1번 개념 보시면 주택의 여고 과정은 두 번째 줄 중간부터 밑줄하세요. 주택이 소득 계층에 따라 상하로 이동하는 현상 밑줄. 자, 주택이 이동하는 현상이 여고 과정이래요. 한 장 넘어갑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 동그라미 2번이 있죠. 상향 여가와 하향 여가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이 개념에서 굉장히 많은 질문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을 바꿔서 잘 묻거든요. 바뀐다는 조심하세요. 자, 먼저 기억번. 상향 여가는 자, 단어만 보다도 뭔가 상향 좋아졌네. 그래서 좋아지는 동네, 좋아지는 이동이 바로 상향여가입니다. 그래서 첫 줄, 합의청 주거가 밑줄하세요.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주환경이 개선되어 상위계층으로 가구로 이동되어 전환 밑줄. 상위층으로 이동되니까 동네가 좋아진 거잖아요. 상향여가입니다. 재개발, 재건축이에요. 니은번요. 하향여가는 반대로 동네가 나빠지는 이동이죠. 나빠지는 이동이니까 첫 줄. 상위층 가구가 이동하여 발생하는 공가를 밑줄하세요. 하위층 가구의 사용으로 전환 밑줄. 하위층으로 전환되게 되면 동네가 나빠진 거지. 자, 이 둘 중에서 일반적으로는 하향여가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3번 보게 되면 하향여가 과정에서 괄호 정부가 일정 수준 이하의 주택의 신축을 금지하는 경우라고 나와 있잖아요. 여기까지 간단히 책을 봐갖고 지금부터 하나하나 풀어서 자, 이제 설명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강의 노트 보시면 돼요. 강의 노트. 자, 강의 노트 보게 되면 주택의 하향 여가 과정에서 자, 따로 박스 있죠, 박스. 자, 박스도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 박스로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따로 강의 노트 아래 여백이 좀 여백. 여백에다가 지금 칠판 제가 옮기는 대로 필기를 옮기면서 차근차근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자, 그림으로 보겠죠. 그림으로. 자, 두 개 동네가 있는데 왼쪽 동네는 잘 사는 동네의 고급주택지입니다. 다음에 오른쪽은요, 아주 못 사는 동네의 저급주택지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고 과정은요, 이렇게 이동할 수도 있고 반대로 이렇게 이동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떤 여가를 가리키느냐를 빨리빨리 해석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자, 이렇게 이동하더라. 얘가요, 상향여가가 될까요? 하향여가 될까요? 이때는 여러분들이 의견이 엇갈려. 누구는 상향여가, 누구는 하향여가. 예. 막 영어도 헷갈려 버리거든요. 요거 분명히 개념 잡으세요. 예. 그러면 예를 들면 고급주택은 잘 사니까 강남입니다. 반면에 저급주택은 못 살아. 극단적으로 서울역의 노숙자. 서울역의 노숙자 100명이 떼거지로 모여서 강남으로 쳐들어간대요. 그럼 이제 빚금치 많고 강남 동네가 좋아졌다. 물베린다. 물베리잖아요. 뭐지? 동네가 나빠졌지. 무슨 여가? 하향여가입니다. 하향여가. 따라서 이렇게 이동한 만큼 바로 저급주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동네가 나빠졌네. 하향여가라고 보시면 돼요. 그걸로 예를 볼까요? 얘는 뭡니까? 얘가 못 살지. 여기다가 재개발, 재건축을 떠올리자. 이런 달동네가 재개발되게 되면 동네가 좋아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돈 많은 사람이 들어와요. 피 주고. 그래서 들어오는 만큼 동네가 좋아지겠지. 어떤 여가? 상향여가. 그래서 항상 우리 시험은요, 출제원들이 지문을 희한하게 만들어내요. 그래서 문장을 읽어보면서 동네가 좋아지면 상향여가,
동네가 나빠지는 이동은 하향여가, 좋아지면 상향, 나빠지면 하향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향여가와 하향여가를 아주 잘 바꿔서 묻거든요. 바뀐 단어 조심하세요. 계속해서 자, 고급주택은 뭘 말하죠? 적급주택은 뭘 말하죠? 여러분들이 뭐 세법 공부하시면 뭐 고급주택은 뭐 9억을 초과하느니 등등 금액이 나오지만은요. 그런데 학교는요, 금액과 거리가 멀어요. 그럼 학교는 측면에서 고급주택은 뭐냐? 보통 주택을 짓게 되면 구청에서 건축 허가 받죠. 허가. 그러니까 허가 받고 짓는 주택은 새집이야. 그러니까 고급주택이 되고요. 그럼 얘는 뭐가 되지? 허가가 안 나. 허가 X입니다. 허가가 안 나요. 소위 말하는 무허가 주택입니다. 허가가 안 나요. 이런 주택이 바로 적급주택이다. 그러면 허가가 나지 않는 게 다른 말로 뭐지? 신축이 금지가 되겠지. 신축이 금지가, 이런 조건이 붙습니다. 따라서 우리 책을 보더라도 보면 3번 있잖아요. 하향여 과정에서 괄호 정부가 일정 수준 이하의 적급주택은 신축을 금지한다. 이렇게 나와요. 허가 안 내주겠대. 무허가주택입니다. 이제 그거 적급 아시겠죠? 이런 차이점. 계속해서 두 개를 비교하니까 적급주택의 인구가 훨씬 더 많잖아요. 그래서 적급주택 지역에 인구가 증가합니다. 정부가 서민들에게 보조금도 지급한대. 자, 그래서 인구가 증가하고 보조금을 받게 되면요, 당연히 얘는요, 수요가 증가하지. 첫 번째, 수요 증가. 이런 이유로 수요가 증가합니다. 숫자를 볼게요. 얼마 늘었다? 1000세대가 늘었대. 1000세대. 1000세대가 늘었대. 자, 1000세대가 증가했다. 수요가 늘었습니다. 그럼 이 1000세대가요, 얘는 신축이 금지되기 때문에 갈 데가 없잖아.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갈까요? 당연히 1000세대가 이렇게 증가했다면 1000세대가 이렇게 이동하잖아요. 이렇게 이동하죠. 이동할 때 이 사람들이 이만큼 1000세대가 이동하면서 이렇게 1000세대가 이동하면서 새 집을 사서 갈까요? 새 들어갈까요? 예, 당연히 돈이 없으니까 새 들어간다. 그래서 이만큼 새 들어갑니다. 그래서 수요가 증가한 1000세대가 이렇게 새 들어 이사간다. 빚금 진 만큼 동네가 좋아졌어요? 나빠졌어요? 나빠졌지. 나빠지니까 얘가 무슨 여가? 하향여가입니다. 하향여가. 그러면 빚금 진 것만큼 고급주택은 적어졌지. 적어졌고요. 적급주택은 원래 이만큼 있던 게 하향여가만큼 적급주택은 이만큼 또 늘어난대요. 따라서 자, 세 번째는 그것만큼 적급주택의 흐름은 적급주택은 늘어났다. 과거 우리 시험은요, 하향여가만큼 적급주택은 감소가 된다. X 틀린 말입니다. 하향여가만큼 적급주택은 늘어났잖아요. 적급주택이 늘어난 것만큼 고급주택은 부족합니다. 따라서 드디어 네 번째, 고급주택은 1000세대가 부족해요. 그래서 마이너스 1000세대가 부족합니다. 얘들이 들어온 것만큼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은요, 1000세대가 부족해. 얘들이 이사가게 되면요, 새 집을 사서 갈까요? 새 들어갈까요? 예, 돈이 많으니까 새 집을 사서 갈 겁니다. 새 집을 지어야 되겠네.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돼요. 새 집을 지으려고 하니까 건축비를 따지자. 건축비는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건축비가 일정하다. 건축비가 상승하더라.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새 집을 지으려고 하니까 건축비가 오른다, 일정하다, 오른다 두 가지를 나눠서 보자. 이럴 때 이 고급주택의 임대료나 또는 고급주택의 공급량입니다. 양은 어떻게 움직일까? 자, 하나씩 봐요. 첫 번째, 건축비가 일정하대요. 건축비가 일정하면, 자, 여기서 천시대가 치고 들어오니까 고급주택은 천시대가 부족한데 건축비가 똑같으면 부족한 만큼 그대로 지어주면 되겠네요. 천세대가 부족한 만큼 그대로 다시 천세대를 지으면 되겠네. 이렇게 천세대를 부족한 만큼 그대로 지어준다. 그래서 부족한 만큼 원래대로. 따라서 원래대로 지어주게 되면요, 양도 그대로 모두가 불변. 또 불변입니다. 건축비가 일정하면요, 임대료도 불변, 양도 불변. 한마디로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이제 건축비가 상승합니다. 비싸요. 건축비가 비싸면요, 볼까요? 천시대가 부족하면, 건축비가 비싸면요, 얘보다 주택을 많이 지을까? 적게 지을까? 예, 적게 지어야지. 그래서 적게 짓자. 500세대만 짓자. 적게 지어요. 적게 짓는다. 따라서 당연히 건축비가 오르는 만큼 집값도 올라가니까 임대도 올라가겠지. 임대료 상승입니다. 이는 상식이에요. 건축비가 올라가니까 올라가는 만큼 건축비가 올라가면 공급은 원래보다 적게 지어요. 그래서 양은 원래보다 감소가 돼요. 즉 원래보다 적게 지어요. 원래보다 적게 짓는다. 자, 참고로 얘는요, 힘들었을 거야. 여러분들, 복잡해. 사실 이것도 다 그래프로 이제 풀어서 안내하는 책들도 많은데요. 그래서 이 파트는요,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출제가 되었어요. 그런데 자주 나오지는 않아요. 아주 가끔씩 이렇게 출제가 되기 때문에 출제된 범위까지는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 과정이 어떤 과정? 주택의 하향 여과 과정입니다. 자, 이 과정이 바로 주택이 이렇게 이동하더라 하향 여과 과정을 설명을 드렸고, 지금 이 과정이 우리 책을 보시면, 책을 보시면 96페이지 있죠. 96페이지. 바로 동네 3번입니다. 하향 여과 과정. 괄호, 정부가 일정 수준 이하의 주택의 신축을 금지한대. 그래서 이제 기업번, 니은번, 디귿번이 전부 다 요 그림으로 설명을 쭉 드렸고요. 오른쪽에 표가 보이잖아요. 표를 보게 되면 비용 일정 산업, 비용 증가 산업 하면서 비용 일정 산업, 증가 산업, 고급주택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여기까지 보시고요. 자, 그러면 그걸 4번 내려가요. 4번. 주거분리. 주거분리도 지문, 자, 자주 보게 됩니다. 주거분리. 주거분리가 뭡니까? 하게 되면요. 주거분리. 자, 그러면 주거분리 볼게요. 그림으로. 왼쪽은 고급주택입니다. 오른쪽은 저급주택지이다. 그러니까 이 두 개 지역은요, 서로 어울리기가 어렵겠지. 그래서 고급주택 따로, 저급주택 따로 서로 이렇게 서로 떨어지려고 한다. 얘가 바로 주거분리. 주거분리는 그런 그대로 고급과 저급이 서로 멀어지려고 해야 고급과 저급이 분리된다. 주거분리. 재판 보세요. 교재 보세요. 주거분리 1번 개념 보시면서 기업번 봅니다. 기업번 첫 줄 중간부터 밑줄 하세요. 고소득 주거지역과 저소득 주거지역이 분리되는 현상 몇 줄? 어려움은 아니죠. 한 번 더 반복합니다. 고급과 저급이 분리가 돼요. 과거 시험은 이렇게 났습니다. 주거분리는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이 분리된다. 틀린 말입니다. 무엇과 무엇이 고급과 저급이 분리가 된대요. 계속해서 또 밑줄 하세요. 주거분리는 도시 전체뿐만 아니라 지리적으로 인접한 근린지수도 둘 다 발생할 수 있다. 밑줄.
과거 우리 시험은요, 이것도 장난치죠. 어떻게? 주거 분리는 도시 전체에서만 나타나고 지리적으로 인접한 걸린 적은 발생하지 않는다 하면 틀린 말이에요. 둘 다 발생합니다. 그러면 니은번요. 주거 분리는 주택 소비자가 정의 외벽과 편익을 추구하고 부의 외벽과 편익을 피하려는 동기에서 비롯된다. 이 말은 뭐냐면요. 다시 이 그림 보시면 돼요. 자, 그림 보고 따라옵니다. 고급 주택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자가 생겼다. 적급 주택에도 하자가 생겼다. 그러면 주택에 하자가 생기면 고치되겠네요. 고치자. 고치려면 수선비가 들어가요. 고치고 난 다음에 가치 증가분을 따지자. 마찬가지로 적급주택이 하자가 생겨도 수리하자, 수선비를 따지고요. 다음에 가치 증가분도 따지자. 그러면 예를 들면요, 고급주택 하니까 이보다 더 쉬운 예가 여기다가 주택 대신에 자동차를 집어넣은 차, 자동차. 얘는 어떤 차? 고급차, 새차, 신차, 새차예요. 적급차는 뭐죠? 중고차. 한참 오래된 똥차 있죠. 그러니까 새차하고 똥차를 비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새차도 사보셨고 똥차 다 사보셨죠? 자, 새차를 살 때 기본 말로 표현 못합니다. 새차를 처음 사게 되면 한 보름 한 달 동안은요 기분 그냥 환장합니다. 그냥 핸드만 잡아도 마냥 막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새차를 몰고 운전하면요 함부로 막 운전 안 해요. 조심조심. 그래서 이제 새차를 몰고 도로 운전하게 되면요 이 가이사 쓴 대로 조심스럽게 운전하는데 문제가 생겨서 운전을 조심스럽게 했는데 옆에 나무에 가로수가 막 가지가 쭉 내려서 차가 가지를 스치고 지나가 버리네. 그 순간 가슴이 찌릿하잖아요. 얼마나 아픕니까? 그냥 안 가. 차 세워놓고 혹시 차에 기세가 갔는지 안 가는지 살펴보잖아요. 그러다가 행여라도 차에 기세가 가버렸다. 얼마나 안타까워요. 가만히 둡니까? 고칩니까? 새 차니까 고쳐야지. 그러니까 이거 기소 고치는데 수리비가 들어가. 그럼 다 수리하면요 가치가 또 늘어나겠지. 얻은 게 더 크다? 당연히 가치 증가가 더 크다 말입니다. 왜? 새 차니까. 다음에 얘는요 중고차죠. 똥차. 예. 그러니까 한참 오래 탔습니다. 20만 킬로 넘게 탔어요. 예. 차가 똥찌그레하죠 그냥. 중고차입니다. 이런 차 운전하면요 느낌이 어떻습니까? 덤덤하지. 예. 그러다가 이 골목길에 운전하는데 잠시 휴대폰 본다고 아차 하다 보니까 그냥 순간에 앞에는 전봇대를 박아버렸네. 앞에 범퍼가 찌그러졌어요. 그때 기분이 가슴이 찢어집니까? 아니죠. 예. 덤덤하죠. 에이, 양 공차니까 뭐. 예. 그래서 이때는 이제 범퍼를 수리하자. 고칩니까? 안 고칩니까? 저는 안 고쳤습니다. 안 고쳐요. 왜요? 범퍼 하나 가는데 40만, 50만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고쳐나면요 더 이상해. 차는 똥차인데 범퍼만 새가라면 이상하잖아요. 고치기도 뭐합니다. 이때는 뭐가 되지? 수리비가 더 들어가니까 차라리 안 고쳐. 어차피 똥차니까 나중에 바꿔버리면 돼. 팔아버리면 돼. 그렇잖아요. 되시겠죠? 따라서 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급주택은요 하자가 생기면 수리해요. 수리비가 얼마? 300만 원. 이러면 얼른 고칩니다. 왜? 새 집이고 새 차니까. 고치면 가치가 훨씬 더 커요. 얼마? 500만 원입니다. 이러니까 고쳐야지. 가치가 크게 늘어나잖아요. 그런데 적급주택은요 수리비가 300입니다. 300만 원인데 고치는데 표가 안 나. 가치증가분은 100만 원밖에 안 돼. 이러면 차라리 안 고치는 게 나아. 그대로 내버려둬야 됩니다. 수리비가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 고급주택은 수리했더니 가치가 계속 커진다. 얼마나 좋아요. 동네가 자꾸 좋아지겠네. 점점점 좋아진다. 정의 외부가 갑니다. 저급주택은요, 수리비가 많기 때문에 방치 안 고쳐. 계속 팽개치고 안 고치니까 동네가 점점 나빠지고 냄새가 나네. 점점 나빠진다. 부외 외부 효과.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갈수록 좋아지고, 얘는 갈수록 나빠지니까 저절로 뭐 주거분리, 고급과 저급이 분리되고 있다. 주거분리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요, 이제 요거 보세요. 얘가 뭡니까? 바로 경계지역이죠. 경계선이잖아요. 여기서 유의할 점은요, 유의할 점은. 자, 여기 사는 사람하고요, 여기 사는 사람을 비교합니다. 그러면 얘부터 볼까요? 빨간 주민들입니다. 빨간색인데요. 자, 저급주택, 모산 동네에 가까이 있는 이 고급주택은요,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기분 더럽습니다. 예. 하필이면 좋은 동네인데 옆에가 전부 다 냄새가 나. 동네가 안 좋아. 덩달아 기분 나빠집니다. 그러면 이런 지역은요, 땅값 오른다, 내린다? 예, 내리지. 땅값 떨어져요. 땅값이 떨어진다. 이거 다른 말로 할인된다. 따라서 이 주변에 인접해 있는 고급주택은 기분 나빠. 땅값 떨어져. 할인된다. 되시겠죠? 거꾸로 강남 근처에 가까이 있는 저급주택이 있다. 은근히 좋아요. 왜? 좋은 데 가까이 있으니까. 좋은 데 가까이 있으니까 은근히 좋겠네요. 그럼 뭐죠? 땅값 올라가죠. 지가는 오른다. 다른 말로 지가는 할증이 된다. 할증이 된다. 그래서 경계지역에 있는, 자, 빨간색과 노란색이 있죠. 요것도 출제가 돼요. 우리 시험은요, 요거 바꿔서 물어. 서로 바꾸면 틀린 말입니다. 바뀐 단어를 조심하세요. 요 문장을 지금부터 체크합니다. 97페이지. 자, 맨 밑에 세 줄 있죠. 색칠 문장입니다. 요 문장 봅니다. 자, 고소득층 주거지역과 인접한 저소득층 지역은 요거죠. 노란선. 네, 여기에 인접한 저소득층은 정의 외부가 되네요. 동네가 좋아지겠지. 기분 좋잖아요. 할증료부터 그래야 된다. 할증 동안입니다. 할증. 할증됩니다. 할증. 여기서 할인하면 틀린 말입니다. 바꿔서 뭐래요? 할증입니다. 할증. 계속해서 저소득과 인접한 고소득층은 이런 말하죠. 인접한 고소득층은 기분 나쁘지. 기분 나쁘지. 나쁘니까 할인되어 그래야 된다. 할인 동그라미에요. 이것도 할증으로 바꾸면 틀린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접한 경우에 요 단어를 바꿀 수 있거든요. 바뀐 단어를 조심하세요.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오늘 3번입니다. 불량주택 문제. 자, 불량주택 문제가 뭘 말하느냐? 불량주택. 다시 식빵 봅니다. 고급주택은요, 수리하니까 점점 동네가 좋아지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요. 지어버릴게요. 아무 문제가 없어. 이제 문제는 저급주택이 문제예요. 저급주택이. 자, 저급주택은 왜 그러죠? 저급주택은 수리비가 많고 표가 안 나기 때문에 자꾸 방치를 해요. 자꾸 방치를 하게 되면 점점 동네가 나빠지니까 나중에는 극단적으로 뭐가 된다? 달동네. 달동네가 돼요. 동네가 달동네가 돼요. 달동네. 그러면 이런 동네는 어떻게 합니까? 정부가 개입하죠. 개입해서 싹 밀어버리자. 철거지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이런 달동네를 다시 말해 불량주택촌이죠. 싹 밀어버리고 철거지가 버린 이론적으로 맞을까 틀릴까? 요거 따져보세요. 논리적으로. 이거 바로 불량주택의 문제가 돼요. 그러면 요거 잘 보세요. 왜 달동네가 생겼을까요? 달동네가. 달동네가 생긴 이유가 뭡니까? 딱 한 가지입니다. 돈이 많아서 그래요? 돈이 적어서 그래요? 예, 돈이 없으니까.
그러면 돈이 왼수야. 따라서 첫 번째, 저소득입니다. 따라서 불량주택촌, 즉 달동네 문제는 돈이 없어, 돈이. 저소득. 얘가 이유가 돼요. 또 이 동네 가게 되면요, 전부 다 못 사는 사람끼리는 어울려서 되게 사이가 좋아. 화기애애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못 사는 사람들끼리는, 저소득끼리는 서로 사이가 좋아요. 두 번째, 서로 균형을 이루고 있다. 얼마나 사이가 좋아요? 균형을 이룬다. 균형을 이룬다고 해서 똑같은 말로 저소득끼리는 서로 간에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되고 있대요.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되고 있대요. 얘들이 다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균형을 이루고 있다면 이걸 가지고 시장 실패라고 볼 수가 없어요. 시장 실패는 아니다. 얘는 아니다. 그러면 정부가 철거 책임을 들어가는 것은 시장이 문제가 있을 때, 시장 실패가 나타났을 때 정부가 개입하잖아요. 시장 실패도 아닌데 싹 밀어버린다. 이런 처사는 좋지가 않다. 바람직하지가 않다는 말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책을 보고 체크합니다. 책을 보세요. 98페이지죠. 불량주택의 기업은 원인. 모두 밑줄하세요. 불량주택의 문제는 어떤 문제? 돈이 없어요. 저소득 문제이기 때문에 시장 실패가 아니다. 아니고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한번 대책을 보게 되면 불량주택의 문제는 소득과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의 개입에 의한 철거는 바람직하지가 않고 오히려 보조금을 주는 등등 실질 소득을 늘려주는 게 더 바람직하다는 말입니다. 자, 이상으로 그림을 그리면서 고급주택, 저급주택, 하향여가, 상향여가, 그리고 하향여가 가정, 그리고 고급과 저급이 분리가 된다. 주거분리. 저급주택은 달동네다 방치하기 때문에 어떤 문제? 저소득의 문제가 되고 철거는 바람직하지가 않다. 여기까지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주택의 예고 과정은요, 짧게 문제부터 확인해 봐요. 문제 봅니다. 오늘 기출문제 보시면요, 문제 6번, 7번 묶어주고요. 6번, 7번. 6번은요, 20회 때, 21회 때, 30회 때 나왔네요. 6번, 주택의 괄호 여가는 상위 계층이 사용하던 기준주택이 하위 계층으로 사용으로 전환되었다. 하위 계층으로 전환되면 동네가 좋아졌어요? 나빠졌어요? 나빠졌죠. 무슨 여가? 하향여가. 하향여가입니다. 7번요. 19회 때 나왔네요. 고소득층 주거지역으로 저소득층이 들어오게 되어 여기까지가 동네가 좋아진 겁니까? 나빠진 겁니까? 나빠졌죠. 저소득층이 들어왔으니까요. 나빠졌으니까 상향여가 틀렸지 하향여가입니다. 그래서 하향여가 과정이 개소된다라고 고쳐야 됩니다. X입니다. 이렇게 우리 문제 풀어보니까 상향을 하향으로, 하향을 상향으로 바꿔서 묻잖아요. 바뀐다는 말 주로 조심하시면 돼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교재 보시면요. 정책의 마지막 단원입니다. 그러니까 조세정책. 정책, 조세정책이 몇 페이지입니까? 167페이지요. 167페이지입니다. 조세정책은요, 우리 시험은 이거 엄청 나왔거든요. 교시표를 보시면 여기서 문제가 몇 번 나왔더라? 무려 18번. 가장 중요합니다. 조세정책. 한 문제가 잘 나와요. 우리가 조세, 세금이 나왔으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을 살면서 절대 피할 수 없는 게 딱 두 가지가 있다고요. 두 가지. 피할 수 없는 두 가지가 뭐죠? 아는 분 아시죠? 첫째, 죽음. 죽음은 누구나 피할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도 제가 최고의 갑부도 저도 죽음은 피할 수가 없어요. 오늘 모바일 기사 보니까 원로 가수
현미 씨가 오늘 별세했다고 하더라고요. 참 안타깝습니다. 역시 죽음은 피할 수가 없네요. 두 번째는요. 뭡니까? 예, 세금. 세금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금하게 되면 이런 말이 있어요. 옛날에 그 키 큰 공자가 제자들을 데리고 여행생활 하면서 이런 말을 했대요. 자, 공자왈. 세금은 뭐보다 무섭대요. 아는 분 아시더라고요. 세금은 무엇보다 무섭다. 정답. 호랑이입니다. 세금이 호랑이보다 무섭대요. 이 말은 뭐냐면요. 그 당시에, 자, 나라가 세금을 매기는데, 백성들한테, 이때 세금이 너무 많아. 지나친 세금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세금을 지나치게 물려보면 사람 죽이는 거거든요. 정말 겁나는 겁니다. 그래서 공자와 세금이 호랑이보다 무섭대요. 그래서 이런 사례가 있죠, 사례. 영국인데요. 영국에서 이런 세금이 있죠. 장문세. 그러니까 영국의 17세기인데요. 그 윌리엄 3세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자들을 통제하려고 큰 집이면 창문 개수가 많지. 그래서 창문 개수 세워서 창문 개수대로 세금 매기겠대.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요? 돈 많은 부자들이 창문을 다 못 박아서 창문을 다 막아버립니다. 다 막아버려요. 왜? 세금 안 내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끔씩 요즘도 영국 가서 아주 고풍의 주택 보게 되면 막힌 창문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창문세 안 내려고. 또 이런 것도 있죠. 수염세 들어봤습니까? 수염세. 예. 수염 나면 세금 매기겠대. 특이합니다. 자, 얘가요. 바로 러시아죠. 러시아 그 옛날에 그 효도로 대제가 있을 때 그때 귀족입니다. 귀족들이 하나같이 수염 얼마나 깁니까? 거기에 이제 효도로 대제가 보기가 싫었나 봐. 그래서 귀족들한테 당신들 수염 깎아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귀족들이 말을 안 들어요. 왜냐? 이 수염은 얼마나 숭고합니까? 하늘이 내려 신이 준 건데, 신이 준 선물인데 이걸 어떻게 깎습니까? 예, 하나씩 전부 다 반대합니다. 안 깎아요. 열받아가지고요. 효도로 대제가 다음날 바로 수염세를 만들었습니다. 수염 매기는 만큼 세금 엄청 매기겠다. 수수를 딱 만들었더니 세금 안 내려고 다음날은요 수염을 전부 다 깎더래요. 예, 세금 안 내려고. 세금이 참 무섭긴 무서워요. 예. 자, 조세정책 보겠습니다. 조세정책입니다. 그러면 조세정책은요, 167페이지 보시면, 네모 2번 있죠? 조세의 기능. 기능은요, 어려운 말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읽어봐 주시고요. 한 장 넘어가서 168페이지. 네모 3번 있죠? 조세의 종류. 요거 중요합니다. 별표하시고. 네모 4번, 조세의 귀착. 요거 중요해요. 별표하시고. 그러면 조세 종류는 표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많이 본 거죠. 여러분들이 2차 과목 세법 공부하시면요. 조세 종류, 국세, 지방세 구분하는 문제 있잖아요. 또 실용목 보게 되면요. 취득시, 보유과세, 처분과세, 양도할 때. 취득할 때, 보유할 때, 양도할 때를 국세, 지방세로 나눠서 묻는 거 있잖아요. 이런 문제가 기본적인 문제인데 최고 시험에서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왔다면요. 아, 점수를 주는 거구나. 이렇게 문제를 편하게 보시면 돼요. 확인하시고 이제 네모 4번입니다. 조세 귀착인데요. 자, 조세 귀착은 가장 주된 내용은 오른쪽 페이지 고로 3번이 있죠. 3번. 3번 보게 되면 탄력성과 조세 귀착입니다.
그래서 얘는요, 먼저 교재를 체크한 다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동그라미 1번 보게 되면 한 줄만 밑줄입니다. 세금의 귀착은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밑줄 하시고. 2번 내려가요. 두 줄 모두 밑줄 하세요. 수요가 탄력적일수록 수요자 부담은 작아지고 수요가 비탄력적일수록 수요자 부담은 커진다. 밑줄 하시고요. 그래서 요거 두 개만 아시면 공부 끝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강의 노트 보시면 돼요. 강의 노트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강의 노트는 뒷페이지죠. 뒷페이지. 뒷페이지 보게 되면 자, 이렇게 나오네요. 조세 효과. 다음에 두 번째 상호 표시 조세 기책입니다. 그리고 아래 보니까 그래프 있죠. 그래프 제목이 뭐죠? 바로 A. 수요가 탄력적인 경우. 이 그래프가 한꺼번에 그리면 여러분들 못 따라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강의 노트 그래프를 나누어서 분석해서 점점 체계를 잡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자, 단계별로 합치게 되면 이게 전체 그림이 나기 때문에 풀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설명을 따라오시면 돼요. 자, 조세 효과하게 되면 예를 들면 겁니다. 맥주를 만든 회사가 있어요. 자, 정부가 맥주 한 병에 세금을 또 매겨야지 100원씩. 맥주 한 병당 세금을 100원씩 더 매기겠대. 자, 이 세금을 100원 매기게 되면요. 맥주를 사 마시는 맥주를 만드는 회사, 생산자. 다음에 맥주를 사 마시는 소비자가 각각 세금을 나눠서 내자. 나눠서 내는 거예요. 100원 중에서 생산자가 세금을 70원 내면 소비자가 나머지 30원 내겠네. 만약 생산자가 세금을 40원 낸다면 나머지 60원은 소비자가 내겠네. 만약 생산자가 세금을 100원 전부 다 내게 되면 전부 내면 얘는요 땡, 한 푼도 안 내겠네. 이렇게 각각 세금을 나누어서 부담하자. 이런 문제를 조세의 귀착 이렇게 불러요. 조세의 귀착입니다. 세금을 각각 나눠서 부담하자. 이때 자, 조세 귀착은 무엇에 따라서? 바로 탄력성. 탄력성에 따라서 세금의 부담, 조세 귀착이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집니다. 그래서 먼저 조세 효과부터 볼까요? 조세 효과. 자, 조세 효과는요, 이렇게 나와 있죠. P상승, Q상승, 이렇게 나와 있네요. 강의 노트에. 이 말은 뭐냐면요, 상식적으로 맥주 한 병당 정부가 세금을 100원씩 더 내게 되면 세금 매길 만큼 맥주 가격이 올라가죠. 당연합니다. 맥주 가격이 올라갑니다. 전혀 문제가 안 돼요. 다음에. 자, 그러면 세금을 부과했더니 균형량은 어떻게 되느냐? 먼저 세금은요, 누구나 다 싫어합니다. 공급자도 세금 싫어해요. 수요자도 세금 다 싫어합니다. 다 싫어하니까 세금을 부과하면요, 수요도 감소가 되고 공급도 감소가 돼. 한마디로 세금은 다 싫어한대. 이거 파설 잘못됐네요. 다 싫으니까 합쳐서 거래량은 감소가 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가격은 오르고 균형량은 감소가 된다.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보통 세금을요, 이 생산자에 먼저 부과하잖아요. 생산자. 그러니까 뭐부터 감소가 돼? 공급부터 먼저 감소가 돼요. 공급 감소. 자, 공급 감소하게 되면요, 이렇게 볼까요? 이제 그래프 확인. 자, 이렇게 공급 곡선이 있대요. 우상향이 있다면 세금을 부과하면 공급이 감소가 되면 이것이 뭐? 자체기동. 세금을 부과한다. 텍스 세금이죠. 세금을 부과하는 만큼 자체기동. 공급 감소. 자체기동 공급 감소다.
그래서 이제 강의 노트 보게 되면 이런 그림이 나올 겁니다. 그림이 같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세금 효과는 공급이 감소가 된다부터 일단 염두에 두시고, 두 번째 그래프입니다. 두 번째는 조세기책인데요. 수요와 공급이 있어요. 시장 원리. P0, Q0. 자, 참고로 지금 그리는 그래프는요, 이번 3월달이 마지막입니다. 5월달부터는 이 그림 절대 안 그립니다. 왜? 진도 못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조세기창은 오늘로서 마지막 그래프를 그려드리고, 5월달부터는요, 그래프 탁 무시하고 바로 안견대로 짝짝짝 문제 풀어나갑니다. 오늘 마지막 그림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얘가 시장 원리죠. 시장 원리. 문구점에 갔습니다. 문구점에서 샤프를 한 대로 샀는데, 샤프 한 대로 수량 하나에 샤프 가격 얼마 하더라? 1,000원 잡을게요. 자, 아시겠죠? 샤프 한 대로 1,000원 주고 샀다. 1,000원 주고 샀어요. 근데 여러분이 쓰고는 샤프 효용 가치는 딱 1,000원치만 느낍니까? 그 이상을 느낍니까? 그 이상을 느끼죠. 그래서 돈은 1,000원 주는데 그 이상의 더 큰 빚금진 효용 가치를 느낀다. 이걸 느끼게 됩니다. 얘를 다른 말로 소비자 잉여라고 불려요. 소비자 잉여이다. 얘가 바로 소비 목적입니다. 대개 소비하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지불한 돈 이상의 더 큰 효용 가치를 느끼거든요. 이것 때문에 소비를 하게 됩니다. 소비자 잉여. 다음에 공급자는 1,000원 받아, 1,000원. 1,000원 받았습니다. 1,000원 받았는데 공급자도요, 얘만 받으면 돼. 얘만 받으면 되는데 또 이거를 초과한 빚금진 부분. 얘가 남잖아요. 남더라. 얘가 다른 말로 생산자 잉여가 돼요. 생산자 잉여입니다. 얘가 바로 생산의 목적입니다. 생산자도 이만큼 남으니까 물건 만들고, 소비자는 위에 빚금진만큼 또 남으니까 물건 만들고, 소비와 생산의 목적입니다. 그럼 이제 소비자 잉여가 뭔지, 생산자가 뭔지 아시겠죠? 먼저는 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견인가격 P0, 빨간 선입니다. 자, P0 빨간 선 꺼주고요. 결론. 위에 빚금진 부분은 누가 가져간다? 소비자. 다른 말로 수요자입니다. 수요자가 가져가고, 아래쪽에 빚금진 부분은 누가 가져간다? 생산자가 가져간다. 생산자. 이렇게 입초하자. 연결합니다. 그래서 빨간 선 기준으로 위에 분은 수요자, 아래쪽은 공급자, 공급자. 생산자, 공급자다. 수요자, 공급자. 그러니까 세금도 똑같이 위에 부분은 수요자가 세금 내고, 아래쪽은요 공급자가 세금 내고, 이렇게만 연결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랑 이거를 합친 게, 두 개 합친 게 강의 노트 그림입니다. 그림이 있죠. 이제 그래프 그대로 보시면 돼요. 지금부터 A번 그래프 완성합니다. 이제부터 이 그래프는 여러분들이 강의 노트로 보시면 돼요. 강의 노트 보게 되면 A번이죠. 어떨 때? 수요가 탄력적일 때. 수요가 땡땡 탄력적일 때. A번 그래프입니다. 자, 수요가 탄력적이면 수요가 탄력적이다. 완만하죠. 완만하다. 상대적으로 완만하고요. 완만하니까 탄력적. 공급은 상대로 가파르지. 가파르다. 공급이 가파르면 비탄력적입니다. 요런 주택이 있대요. 주택이 있대요. 수요가 탄력적인 주택이 있대요. 이런 주택에 정부가 세금 매기인데, 세금 매기죠. 어떤 세금? 재산세 매기죠. 세금 매기죠. 세금 매기면, 세금을 매기게 되면 어떻게 되죠? 공급이 감소가 된다 그랬죠? 공급 감소. 세금 매기니까 공급이 감소가 돼요. 이렇게. 공급이 감소가 돼요.
조세호가. 그 결과 균형점은 흰 점에서 노란 점으로 이동합니다. 따라서 원래점과 비교해 원래보다 가격은 상승했죠. 가격 상승. 나왔네. 가격 상승. 원래점과 비교해 원래보다 양은 감소했죠. 가격은 상승하고 양은 감소하고 양은 감소. 그래프에서 다 나오잖아요. 세금을 부과하니까 가격은 오르고 양은 감소하고 나왔습니다. 이때 흰선, 노란선, 요 갭이 뭐죠? 세금. 얘가 바로 세금이 세금. 따라서 노란선하고 쭉쭉쭉 내려와서 흰선까지요. 노란선, 흰선, 이 전체 네모, 이 전체 네모가 바로 전체 세금 효과다. 전체 세금 효과입니다. 세금 효과인데 이때 빨간선 기준. 빨간선 기준으로 위에 빚금진 부분은 누가 세금 낸다? 수요자가요. 수요자가 세금을 내는 거고 빨간선 아랫부분에 빚금진 네모. 아랫부분에 빚금진 부분은 누가 세금 낸다? 공급자가요. 따라서 수요가 완만할 때, 탄력적일 때는 수요자가 세금을 작게 내고 공급자가 많이 내고 있다. 그래서 부담이 달라지고 있죠. 이게 바로 조세기책입니다. 그래서 크기가 달라지고 있잖아요. 여기까지 그래프를 완성했습니다. 완성했는데 오늘 마지막 그림입니다. 마지막 그림. 이제 앞으로 이 그림 안 그래요. 안 그리고 자 강의 노트 보게 되면 요약. 자 앞으로 요약으로 문제 풀거든요. 요약 정리입니다. 그림을 따라왔든 안 따라왔든 문제는 무조건 뭘로 풀자? 요약으로. 요약. 얘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약 보시니까 어떻게 탄력성에 따라서 조세 귀착이 달라지더라. 조세 귀착이 달라집니다. 위에 네모되어 있고 얘가 결론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씩 풀어서 볼까요? 풀어서 보자. 자, 첫 번째 수요가 탄력적이죠. 수요가 탄력적이면 수요의 탄력성이 탄력적이면 크지. 크다. 그러면요 수요니까 수요자가 세금 어떻게 낼까요? 수요가 탄력적이면 수요자가 세금을 요거 작게 내네. 작게 내죠. 그래서 수요가 탄력적이면 수요자가 세금을 작게 낸다. 끝. 반복합니다. 수요가 탄력성이 크면 탄력적이면 수요자가 세금을 작게 낸다. 어떻게? 반비례 관계. 반대로 움직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반비례 적어주고. 앞으로 그림 다 무시하고요. 탄력성과 조세의 기차가 항상 어떻게? 반비례 관계. 반대로 움직입니다. 반비례 관계. 다음에 공급입니다. 공급이 비탄력적입니다. 공급이 비탄력적이요. 공급이 비탄력적이면 공급이니까 공급자. 자, 공급자는 세금. 우와, 많이 내고 있네요. 세금을 많이 낸다. 따라서 공급이 비탄력적이면 반대로 공급자가 세금을 많이 내.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 반비례 관계. 따라서 탄력성과 조세는 언제나 반대로 움직입니다. 반대로. 반비례 관계. 자, 그래서 좀 더 살펴본다면요. 수요가 탄력적이면 반대로 수요가 작게 내죠. 극단적으로 무한대로 커져요. 완전 탄력적이면 반대가 뭐지? 0이지. 수요는 하나도 아닌데. 다음에 수요 탄력성이 0이다. 완전 비탄력적이죠. 0이면 반대로 전부가 되겠네. 전부. 그래서 수요가 완전 비탄력적 0이 되면요. 반대로 수요자가 전부 낸다. 여기까지 바로바로 연결하시면 돼요. 이어서 공급. 자, 공급의 탄력성이 비탄력적인데 극단적으로 0이다. 완전 비탄력적이면 반대로 공급자가 전부 내겠지. 전부 낸다.
공급이 탈락성이 큰데 극단적으로 무한대로 크다면 무한대 반대가 0이잖아요. 무한대로 크다면 완전 탈락적이면 공급자가 하나도 안 낸다. 모든 경우수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모두 6가지. 이렇게 해서가 문제가 아주 잘 납니다. 반복합니다. 탈락성과 조세계통은 반대로 움직이더라. 지금부터 자 책을 한 번 더 확인하면서요. 반비례 연습을 하고 쉬겠습니다. 자, 169페이지. 169페이지. 그래서 한번 탈락성과 조세기착에서 뽕하면 2번 있죠? 2번. 2번은요. 밑줄했잖아요. 지금부터 반대해서 가세요. 수요가 탄력적일수록 반대로 소유자 부담은 작아지고 반비례 맞네요. 수요가 비탄력적일수록 반대로 소유자 세금 부담은 커진다. 반대해석이잖아요. 그럼 3번 내려가죠. 일방적일 때. 일방적일 때. 자, 기업번. 수요가 완전 탈락적이면 무한대로 커져. 그럼 반대가 0이 되겠네. 그러면 소유자가 반대로 하나도 안 내면 공급자가 전부 내겠지. 계속해서 수요가 완전 비탄력적 0이 되면요. 반대로 소유자가 100% 전부 부담한다. 반대 해석입니다. 그대로 읽으시면 돼요. 여기까지가 탈락성과 조세 귀착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두 가지죠. 주택의 여과 과정하고 주거분리하고요. 불량주택의 문제하고 철거를 다 연결해서 보았고. 그리고 이제 세금하게 되면 세금은 이제 국세 또는 지방세, 취득시, 양도시 보유할 때 이거 구분하시면서 조세 귀착까지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정책은 마치겠고요. 쉬었다가 다음 시간은 부동산 투자론부터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쉬겠습니다.